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을교육공동체 TV 책 읽는 나무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먼 곳, 이곳 경주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올해가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린이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기억이 나오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 동물원 갔던 기억 나고요. 용돈도 받았던 기억, 선물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성탄절과 함께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무슨 포켓몬 빵인가가 이렇게 유행이라서 그 빵 구하기 힘들다는데 아이들이 조르면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사줘야 되나, 어떤 선물을 사줘야 되나 전전긍긍하는데요. 어린이날의 의미가 발렌타인처럼, 다이데이처럼 이 상품화되지 않았나, 정말 본래적 의미가 그것이었나 반성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원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귀한 책을 하나 봤습니다. 살림터 출판사에 나온 교사 방정환의 길을 묻다라는 책인데 여러 명의 저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과 또 이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그동안 교육 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 두 분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에서 지은 교사 방정환의 길을 묻다의 저자이신 이 김용희 선생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자문관을 거쳐 최근까지 울산 교육연수원 원장까지 하셨던 우리 안승문 선생님 모시고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구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경주에서 지금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희 교수님 인사 이어서 우리 안승문 선생님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포럼에서 이제 조직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울산 교육연수원의 원장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한 아주 근본의 어떤 동학의 정신 또는 방정환 정신, 이런 게 자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런 책이 나와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가 아주 기대되고 저희 책 읽는 나무가 유튜브에 올라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정말 귀한 책들에 대해서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다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100주년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날이 1919년 3.1운동과 연관이 깊고 또 방정환 선생님과 연관이 깊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체로 알고 있는데요.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회를 만들었고 22년 4월에 소년운동 단체 신문사 등이 모여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제1회 기념식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대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천도 교인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제정을 함께 했을까? 그리고 왜 5월 1일 날 시작된 어린이날이 지금 5월 5일이 됐을까? 좀 궁금합니다. 독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김효희 선생님이 한번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귀해졌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보통 이제 한 집에 아이들이 5-6명, 뭐 많은 집은 이제 9남매, 10남매도 이제 종종 있었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귀한 줄 몰랐어요. 아이들은 그냥 집안의 일꾼, 심부름꾼. 또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은 뭐 거의 하녀처럼 이렇게 대하기가 일쑤였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는 이제 유교의 그 장유유서라고 이제 해서 어른들은 이제 깍듯이 이렇게 모시는데 아이들은 그냥 이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냥 뭐 심지어 이제 때리는 것도 그냥 뭐 함부로 그냥 때리고 그렇게 했고, 또 당시는 이제 또 일제강점 그 식민지 지배였잖아요. 예, 그런 어떤 식민지의 현실에서 아이들은 이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았고 억압을 당했고 또 그 가난, 그런 경제적인 억압과 유교적인 억압, 또 식민지의 그런 억압 속에서 짓눌리고 그 본래 자기 어떤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동심을 이제 잃어버리고 슬픔과 억압 속에서 살던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 하루라도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돌려주고자 했던 것이고, 또 어른들에게는 이 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언제나 한 인격체로 좀 바라봐줄 것을
촉구했던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5월 1일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5월 1일인데 노동절이잖아요. 이 무산 계급의 이 어떤 계급 해방을 촉구했던 이제 노동절인데 이 방정희 선생님은 이 어린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보다도 더 못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에 있는 그런 계층이고 그런 존재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해방에까지 가야지 진정한 계급 해방이 되는 거고 진정으로 인간 해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노동자와 연대해서 이 노동절을 같이 기념함으로써 어린이 해방, 궁극적으로는 인간 해방을 촉구했던 것이 5월 1일을 그렇게 같이 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5월 5일로 바뀌었죠. 그것도 시대적 맥락이 있죠. 예, 이제 1946년 이후로 5월 5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억눌린 사람들의 연대의 날로 5월 1일 날 무상계급과 함께 어린이날을 잡았는데 또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분리돼서 그 온전한 정신이 훼손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우리 같은 질문이긴 한데 안승문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어린이날이 제정된 100주년이 되었는데 아동의 권리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경제적으로 국가의 수준은 높아졌다고 합니다만 아동의 권리란 측면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제가 작년에 국제 아동 삶의 진료사를 좀 찾아보니까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35개국의 약 10세, 그러니까 만 10세 초등학교 5학년 기준으로 해서 아동 행복도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이 몇 등 했을까요? 네. 35개국이 31위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된 이유가 한국의 경쟁적 교육제도, 그다음에 아동이 스스로 긍정적 인식을 하게 어렵게 만든 사회 문화 요인,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주도적으로 자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혹은 아동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습 결손뿐만 아니라 관계적 능력이라든지 또 이를 통한 정서적 발달 등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승문 선생님, 한국의 아동권의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예,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권리를 넘어서서 인간의 기본, 인간의 존엄을 비롯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지금 최저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또 가장 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경쟁 체제 속에 우리 교육이 흘러왔는데 그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아이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경쟁 구조 속에 몰아넣고 마구 달리도록 하고 마구 뭔가 익히도록 하고 쫓기도록 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오로지 점수를 올리기 위한 지식 습득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미안한 건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어떤 자기의 특징, 자기의 장점 또는 자기의 꿈이 있을 텐데 그런 걸 키워주고 저마다 그걸 다른 아이들의 그 차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걸 평가해가지고 줄을 세우는 그런 교육을 해왔다는 게 정말 부끄럽고 사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해왔고 그랬던 이런 현실을 그야말로 지금 이제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린이날 100주년의 의미는 기념 행사가 아니고 정말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런 교육을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책에 대한 소개인데요. 아무래도 독자들을 위한 책 소개 코너니까 책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 얘기하면은 방정환 선생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제가 이 책 교사 방정환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에 보니까 1부는 이론편, 2부는 실제편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교수님은 이론도 탄탄하고 이런 방정환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시잖아요. 두 개 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론적인 겁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사상, 생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중 김영경 교수님께서는 방정환의 교육 철학과 동학 사상, 그래서 동학하고 방정환 선생님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내용으로 제목을 쓰셨어요. 방정환 선생님 어떤 분이셨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 책을 읽으실 독자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방정환 쌤은 이제 아동문학가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사상가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체계적인 어떤 교육론을 정립을 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하셨어요. 워낙 또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쓰신 글들 중에서 이제 교육과 그 아동 성장에 관련된 글들은 이제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글들을 이제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제 방정환 쌤은 한 3가지 정도로 이 교육에서 중요한 점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제 방정환 쌤은 그 성장을 몸의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의 성장, 기운의 성장 이렇게 3가지로 보세요. 그래서 몸과 기운과 생각이 같이 자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를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운의 성장을 굉장히 말씀을 하십니다. 기운의 성장. 예, 네. 기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생명력이기도 하고 정서를 포함한 어떤 생명 에너지죠. 맞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발현될 때 아이가 이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또 모든 면에서 이제 온전한 성장이 되는데 당시 이제 뭐 유교적 억압과 가난과 또 식민지의 그런 서름 속에서 그 길을 잘 못 펴고 이제 지냈죠 아이들이. 그래서 그 생명력의 온전한 발현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 그래서 어린이 그 잡지의 표도 씩씩하고 참된 어린이가 됩시다. 이렇게 씩씩한 기상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방정환 쌤의 그 단어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거든요. 기쁨이요. 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제 기가 뻗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기쁨. 네, 기가 온전히 뻗치는 게 기쁨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게 기가 죽어서 막 억눌린 그 아이들의 기를 온전히 뻗게끔 함으로써 그 가슴에 어떤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또 온전한 성장을 하게끔 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그 배우는 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안에 이미 어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이제 씨앗이 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외부에서 주입하는 그것은 오히려 그 씨앗을 어떤 면에서는 더 이제 그 어떤 성장을 억누르고 가로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모와 교사의 역할은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고 스스로 그 자기 안에 있는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요즘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이제 방정환 교육을 흔히 아동 중심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다름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스스로 이렇게 발현하는 그것을 이제 가장 중시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가 교섭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재를 자가 교습법. 그런 이제 교재를 만들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방정환 쌤이 또 중시 여긴 게 소년의 활동이었어요. 소년의 활동을 왜 중시 여겼냐면은 이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자기들끼리의 어떤 배움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래끼리 협력 학습이네요. 비록 이게 이제 느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하긴 하더라도 그 소년의 동료들 간의 어떤 배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연극도 만들어 보고 또 신문도 이제 같이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제 독서 토론을 통해서 비록 좀 느릴 수는 있겠죠. 그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고력이 향상이 되고 참된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봤죠. 그래서 이제 그게 2번째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심의 회복. 이 방정환 쌤 하면 이제 동심하고 이제 연결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심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의 마음이에요. 하늘의 마음. 하늘의 마음인데 원래 하늘의 마음은 이제 맑고 밝고 뭐 무고한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 어린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온갖 억압 속에서 짓눌리고 억압돼 있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고 서름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 아이들 본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본래의 그 맑고 밝고 또
원래 아이들은 다 기쁨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동심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가장 중시 여겼던 거죠. 그걸 위해서 사실 이제 동화를 쓰신 이유도 그분이 아동문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니까 그 동심을 회복시켜 주려니까 동화를 읽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려고 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온전하게 성장하는데 더 큰 이제 그분의 뜻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아동문학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아동 예술을 중시 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 내공이 깊으신 분한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표피적으로 알고 있던가는 다른 깊은 철학이 방정환 선생님의 사상이었고 실천의 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1편에는 이외에도 이론편에 다양한 그 아주 의미 있고 좀 내용이 깊은 글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다양하게 방정환 사상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이 방정환 선생님 얘기하시다 보면 우리가 빠지지 말게 어린이 해방선언입니다. 이게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그동안 있다 정도였는데 전문을 좀 꼼꼼히 읽을 기회는 요번에 이 책을 보면서였는데요. 제가 한번 그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죠. 뭐 전문도 있고 뭐 어린이에게 드리는 것도 있고 어른에게 드리는 것도 있는데 저는 어른에게 드리는 글,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나 학부모들 또 마을에서 교육활동하신 분들이 요거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고 나서 우리 안승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 주시오. 옛날 말이긴 합니다. 어린이를 가까이 하사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랍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큰 옷 입히지 말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산보나 원적 같은 것을 가끔 시켜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할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히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의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않고 젊은이에게 있지 않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은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린이날 100주년인데요. 이런 제안들은 아직도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00년 전 제안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오랫동안 교육운동을 해오셨던 우리 그리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안승문 선생님부터 귀한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안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온 국민들이 교육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 교육 철학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 세대일수록 아이들을 자꾸 경쟁시켜서 출세의 도구로 교육을 생각한다거나 또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한 어떤 도구로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가 살아있는, 기운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저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이 달라져야 된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자꾸만 이번에도 뭐 어떤 사람은 그 일제고사를 부활한다, 뭐 그 특권 학교를 만들겠다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순간 국민들은 휘둘리고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큰 노력이 필요한데 바로 그 노력에 저는 이 방정환 선생님의 이런 가르침과 실천 이런 게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모든 아이들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줄을 세우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지식에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심성이랄지 특히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랄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려운 사람을 보고 연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서 같은 게 함양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지식만 강조한, 지식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바꾸어서 전인 교육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공동체가 거의 무너진 거예요. 가족 공동체 또는 뭐 사회 또는 학교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건 저는 뭐 우리 요즘에는 민주시민, 뭐 시민성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공동체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또는 어우러지면서 함께 협력을 통해서 배우면서 공동체 속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히 요즘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울산 연수원에 있을 때도 그런 걸 강조했었는데, 아이들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싹 틔워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걸 하게 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어렵고 힘든 것을 막 외우고 뭐 기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붙잡고 하도록 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지간한 사람들이면 지금 우리 방정환 선생님 이야기한 아까 그런 그 호소를 저는 무시하고 뭐 짓밟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큰 합의의 어떤 출발점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책의 의미는 바로 단순하게 방정환 사상에 대한 소개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육이 어떻게 역할을 바꿔야 되는지, 또 이 한국 교육을 바꾸는 과정에서 서구 사상에만 의존하지 말고 또 한국의 천도교라는 혹은 또 방정환 선생님 같은 자생적인 어떤 사상의 의미, 또 그것을 실천의 의미도 함께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2부에서 깜짝 놀랐던 거는 교사 강정환의 길을 묻다 2부가 실제로 방정환 사상에 근거해서 실천 활동을 하는 분들의 사례인데, 오늘 인터뷰가 특히 남다른 건 뭐냐면 바로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참 이렇게 결합되기가 쉽지 않고 통일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김효일 선생님께서는 방정환 하늘 어린이집 이곳을 만들고 방정환 텃밭, 놀이터 등등에도 다양한 역할을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 그리고 방정환 하늘 어린이집 이곳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방정환 배움 공동체 구름달은요, 말 그대로 방정환 선생의 정신과 뜻을 이제 개성해서 이 배움이 같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공동체를,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입니다만은 방정환 선생님은 교육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움 공동체로 했고, 구름달은 이제 구름은 수은 선생의 그 구름이고요. 수은 태재우. 예, 달은 해월의 그 달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환의 이 정신이 동학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뿌리를 좀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구름달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이제 2014년에 개원을 해가지고요. 이제 올해 8년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처음부터 어린이가 하늘님입니다. 어린이가 하늘님이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모토로, 그게 이제 사실은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 이제 어린이가 다 하늘님을 모셨으니 아이를 절대로 때리지 말라. 아이가 곧 하늘님이다. 라고 한 이제 그걸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제 모토로 삼고, 그리고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을 3가지로 정리를 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했던 그것을 표로 해가지고,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기쁜 어린이.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기쁜 어린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저희 어린이집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이제 어떤 교육 이념, 보육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생태,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사는 이제 공동체 정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동심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일종의 영성이라고 하면 좀 뭐 무겁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마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생태와 공동체, 마음, 이렇게 이 3가지 키워드로 지금 이제 이 보육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먹거리를 저희는 가장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그 뭐 몸의 성장은 물론이고 정서적인 함량에서 이 먹거리가 너무 중요한데, 오늘날에 이 먹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오염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텃밭에서 가꾼 텃밭에서 아유 앞에 텃밭이 있던데요. 인근에 또 저희 텃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이제 가서 그냥 그
수확 될 때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전 과정을 직접. 네. 1년 농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봄에 그 씨앗을 뿌리는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풀 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텃밭에서 나는 작물로 먹고 또 이제 한살림 생협에서 네. 이제 대부분의 식재료들은 이제 이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2시간씩 이 나들이를 요 앞에 이제 산과 들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산책 정도가 아니고 옛날 시골 아이들이 놀듯이 그냥 산과 들에서 완전히 온몸을 던져서 놉니다. 그래서 예, 그 뭐 나무에도 그냥 올라가고 그냥 진흙 속에도 그냥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한 2-3달만 여기 지내도 정말로 건강하고 씩씩한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가 난 아이도 있고요. 이 배변 장애가 있던 아이가 뭐 한 3달 만에 그냥 너무 이제 잘 하고 그런 이제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가장 중시 여기는 게 아침에 이제 새날 열기라고 해서 새날 열기요? 새날을 이제 여는 아침에 이제 보면은 교사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둥글게 앉아가지고 컨절을 하면서 서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이제 시작을 교사 해요. 아이들이 같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컨절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맑은 물을 이제 이렇게 자기 이 그릇에 이제 담아가지고 그 맑은 물에다가 마음 담기와 마음 먹기를 해요. 마음 담는 거는 이제 그날 자기의 어떤 좀 마음을 아침에 이제 엄마랑 좀 다투고 온 아이는 그 엄마의 그런 어떤 좀 불편한 마음을 담아갖고 이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담는 거죠. 담고 그다음 마음 먹기는 이제 그런 또 자기 다짐을 뭐 예를 들면 이제 동생하고 또 다툼이 있는 아이는 동생을 절대로 때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자기 나름 다짐을 마음 먹는다는 건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담고 마음을 먹고 이걸 함으로써 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내 마음과 마음을.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이가 돼야지 옆에 아이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제 풀 한 폭이라도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너무 예쁜 꽃이 있어서 이제 그 딸 꺾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런 순간에도 이제 많은 꽃들 중에서 이 하나만 가지고 갈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꽃에게도 인사를.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늘 만물을 공경하는 동학이 이제 삼경사상의 이제 그런 거기도 하죠.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아이 그게 이제 새날 열기를 통해서 그런 저희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사 방정현의 길을 겠다 2부를 보시면 사진도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활동하는 선생님들 이 아이들과 교육 활동했던 분들의 글이 있기 때문에 그 생생함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또 책을 통해서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계속 이끌고자 하는 코너인데요. 책 읽는 나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승무 선생님 한번 이 책의 저자는 물론 아니시지만 사실은 책의 저자만큼이나 동학사상, 방정환 사상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실천을 해오시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교사 방정환은 묻다라는 이 책이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 또 마을교육 활동가들한테도 꼭 읽을만한 책이다라고 좀 사실은 이제 권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2014년부터 이제 동학혁명 120주년 그때부터 새롭게 동학을 바라보고 또 동학실천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제가 상임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동학과 동학혁명을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5000년 역사에서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역사라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왕이 주인이던 나라에서 모든 백성이 주인 나라로의 전환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최재훈 선생이 그걸 설파하면서부터 이제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 최재훈 선생도 그렇고 최시영 선생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또 3.1 대혁명도 뭐 이렇게
탄압을 받고 그랬지만 그 역사가 우리의 지금을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그 전환점이었고, 저는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 동학 사상과 이 동학혁명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3.1 대혁명,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임시정부 수립, 이런 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동학 정신이 바탕이 깔려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우리의 정신, 우리 안에 있는 그냥 위대한 그런 사상과 이런 우리 정신을 저는 새롭게 이렇게 되살려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동학과 동학혁명 이런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보고 다시 해석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것에 이제 실천적인 그런 표현, 실질적인 행동이 바로 저는 이런 이 방정환 어린이집처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런 정성으로 기르고 아이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 생태적인 거, 뭐 요즘에 있는 우리 지구상의 문제들, 팬데믹이랄지 모든 문제에 대한 사실은 아주 적합한 해결책을 이미 동학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방정환 어린이집에서 했던 실천과 그 바탕이 된 이론을 정리한 이 책은 이 교육을 걱정하고 특히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저는 그 뭐 유태인들에게는 뭐 탈무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 속에, 마음 속에 우리의 국민 정신으로 바로 이 동학 정신이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 방정환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저자, 그리고 동학세상과 방정환 세상을 교육 현실과 연결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안승문 선생님 두 분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 마을교육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은 현장에 뿌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교육사상, 그리고 기존의 교육사상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또 새로운 것이 융합되는 것 같습니다. 서양 사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생적인 한국의 교육사상으로서의 동학과 방정환 선생님의 사상과 실천을 오늘 어린이날 100주년을 올해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재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책임나무 인터뷰가 책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실천을 좀 더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